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택 클래스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실효성이 있도록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번 조치를 할 게 이겁니다. 여기 스택을 이렇게 계속 만들게 되면은 이 스택이 몇 개짜리 스택이 만들어집니까? 인티저 몇 개 저장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여기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런데 이걸 100으로 고정시켜 놓는 건 좀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어차피 이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100이라고 하는 고정된 크기만큼만 할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서 1000개가 필요하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10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이 있도록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스트럭터가 아까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쓰기로 마음 먹게 되면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 하나 더 늘어나야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아규먼트가 있는 스택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줘야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스택 인티저 이렇게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s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new integer n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병에서 할당하는 이 배열의 장점이 이겁니다. 실행 시에 이렇게 변수 혹은 어떤 값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 배열의 크기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이제 크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장점이다 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C랭귀지에서 자동 할당으로 배열을 혹은 스택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밖에 못 만듭니다. 고정적으로밖에 못 만드는데 동적 할당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탑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전에 이게 이제 1000개짜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코딩을 자꾸 컴팩트하게 짜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 두 줄이랑 이 코드 두 줄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달라요? 요거만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게 좋으냐면은 요 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요 코드를 갖다가 안 쓸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내가 지난 시간 그 포인트 클래스 설명할 때 맨 말미에 소개한 신텍스인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this 해가지고 여기다가 max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두 줄은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 함수 호출이 이 컨스트럭터로 호출하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100이라고 하는 값이 넘어가 가지고 100개짜리 스택이 만들어져요. 100개짜리 인티저를 저장하기 위한 스택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또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티저 배열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인티저 배열에 기본적으로 무슨 값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행히 C샵에서는 이런 배열을 갖다가 초기화를 해줘 만들어줄 때 이 배열에 이 S죠. S0, S1, S2 해가지고 SN까지, N-1까지 있을 텐데 그 배열의 내용에 다 0을 이미 미리 채워줍니다. 채워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워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우는 일을 내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좀 안정성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의 크기를 갖다가 배열에 있는 그 어떤 원소의 내용을 내가 직접 명시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직접 초기화를 하는 것이 디버깅 하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 호출은 차후에 내가 이제 생각해 놓은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똑같은 이런 행위를 할 여지가 있어요. 이 똑같은 행위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함수로 이제 뽑아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자, 이 함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은 이름을 짓기를 initialize다라고 이름을 짓겠다 하는 겁니다. initialize. 이렇게 initialize다라고 이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initialize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void 함수 이름이 initialize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 이니셜라이즈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요 자리로 가서 si에다가 다 제로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요 와중에 여기 이제 n이 사라졌죠. 이제 요거 뭐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s.length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배열의 크기가 s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쫙 돌면서 초기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굳이 요 함수를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요 함수랑 요 푸시팝 함수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돌아갔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함수랑 푸시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함수는 이니셜라이즈 함수는 이 스택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되지는 않는 함수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우스키핑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키핑 펑션은 이 클래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함수고, 바깥에서는 필요한 활용될 그런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해놔도 무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될 함수만 이제 퍼블릭이라 써주고 이런 거는 프라이빗이라 써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함수는 전체 다 임플리멘테이션에 해당하는 함수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뭘 해봤습니까? n개가 명시되는 이런 스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개선을 하느냐 봤더니 요 자리에다 내가 한번 여기 4라고 한번 적어 보겠어요. 4. 자, 그러면은 인티저 몇 개짜리까지 4개까지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내가 여기를 갖다 스택 크기를 4라고 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깜빡하고 어떤 조치를 하느냐? 여기다가 깜빡하고 이렇게 코딩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신텍스 에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신텍스 에러가 있는 거 아니고 얼떨결에 하나 집어넣은 건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집어넣는데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 스택의 최대 용량이 4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티저 4개. 근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갔으니까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C랭귀지에서는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신텍스 에러가 아닐 뿐더러 런타임 시에도 이제 얼떨결에 그냥 저절로 작동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열의 그 오른쪽 끝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냥 얼떨결에 작동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C샵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오버플로우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배열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예요. 배열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럼 내가 이제 한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5라고 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죠? 5 혹은 뭐 500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스택이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칸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 이거를 늘릴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에러 처리를 좀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딩한 경우에 아까처럼 시스템에서 이제 익셉션이 나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스택이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내가 직접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여기 푸시 함수 앞에서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돼요. 푸시 함수 앞에서 무슨 조건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조건에서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어디에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배열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s.length에 이미 있죠, 그죠? s.length에 이미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갖다가 따로 관리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인티저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도입하겠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s.length,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를 미리 기록을 해놓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여기 초기화 시킬 때 스택 컨스트럭터에서 사이즈 값을 뭐로 해놓으면 n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n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택에서 푸시를 할 때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느냐, 이제 배열의 범위를 넘어서는가를 좀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자, 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탑 변수가 계속 변해가면서 탑 변수가 푸시할 때마다 늘어나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배열의 크기가 4다라고 봅시다. 배열의 사이즈가 4면은 인덱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인덱스는 0부터 3까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탑 값이 3이면은 이건 탑 값이 3인 상태에서 또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탑 값을 가지고 사이즈랑 비교를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탑 값이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사이즈 마이너스 1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배열의 크기가 4일 때 인덱스는 0서부터 3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보다 사이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거는 오버플로우 상태다 하는 거죠. 이제 여기다 푸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오버플로우를 갖다가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뭐냐면 오버플로우 에러다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오버플로우 에러. 자, 요것도 내내 똑같은 하우스키핑 펑션입니다. 이제 이 스택 안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도 무방합니다. private void overflow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를 하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try 하고 오버플로우 에러. 오버플로우 에러 콜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일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environment에 exi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비정상 종료를 할 때는 보통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숫자 값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운영체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버깅을 할 때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정상 종료를 할 때는 0을 돌려주고 비정상 종료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숫자를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자, 아까랑 달리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5번째 데이터를 푸시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걸려들인다는 거죠. 이 걸려들게 되면은 오버플로 에러를 호출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엑시트에서 끝난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달라진 거 보세요. 아까는 out of bound, 뭐 exception error 이렇게 나왔는데 out of range, exception error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친 stack overflow error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끝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 이상한 에러가 팝을 할 때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여기다 코딩을 하는데 이렇게 코딩했다라고 봅시다. 물론 이제 무식하게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 이제 막 실행하는 와중에 막 입력을 받아들이고 뭐 출력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할 때 이제 루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푸시 팝 푸시 했으니까 여기 스택에 몇 개 남아 있습니까? 3개 남아 있겠죠. 그죠? 밑에서부터 뭐가 남아 있습니까? 10이랑 30이랑 40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팝해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40이 나오겠죠. 또 팝해라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30이 나오겠죠. 또 팝해라 그러면은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팝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스택에 더 이상 팝할 내용이 없죠. 그죠? 스택. 그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스택 empty error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아까처럼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인덱스 범위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S-1을 액세스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스택이 비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택이 비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탑 값이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스택이 비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택 empty error라고 하는 걸 이제 호출하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empty error. 네네, 이제 얘랑 비슷하게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empty error. 이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복사를 해서 empty error 이렇게 합니다. 스택 empty error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딱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택 empty error로 끝납니다. 프로그램이 아까보다 좀 안전해졌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일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스택을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대충 없애버립시다. 그냥 테스트하는 용도로 있었던 거니까. 자,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B에다가 푸시 이렇게 하고 나서 팝 하나 있어요. 지금 B라고 하는 스택에 데이터 몇 개 남아있죠? 그래서 3개 남아있죠. 그죠? 100, 200, 300 이렇게 3개 남아있을 겁니다. 3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일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B.reset 이런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하고 함수 이름을 B.clear 이렇게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 B.reset 함수를 만드는데 이 리셋 함수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사용하던 스택의 내용에 대해서 다 무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스택에 있는 내용을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빈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빈통으로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B.push 10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B라고 하는 스택에 이제 스택에 몇 개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까? B라고 하는 스택에 데이터가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용도 이제 리셋 함수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void reset. 자, 리셋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배열은 이미 존재하니까 배열을 뭐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탑 값을 마이너스 1로 놓게 되면은 탑 값을 마이너스 1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탑 값을 마이너스 1로 놓게 되면은 스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그냥 탑 값만 마이너스 1로 놓게 되면은 기존의 배열에 남아있던 숫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뭔가 에러가 나왔을 때 디버깅을 할 때 에러가 나서 디버깅을 할 때 좀 헷갈리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기왕에 스택을 갖다가 초기화시키기로 했으니까 탑 값을 마이너스 1로 놓되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또 호출을 해가지고 그 배열에 있는 내용을 다 0으로 또 세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리셋 함수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스택에서 아주 유명한 함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함수가 있냐면 스택에서 if b.is 자, 스택을 많이 사용을 할 때 이런 형태의 함수도 짬짬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함수인 것 같습니까? 스택이 비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스택이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경우에는 empty, 안 비어 있는 경우에는 not empty 이렇게 출력하도록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비어 있느냐. 알고리즘을 짤 때 스택이 비어 있느냐 이런 걸 갖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 만들려면은 return 타입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린 변수 해지 되겠죠. 그죠? 불린 변수 해지 되고 포멀 파라미터는 없는 그런 함수 해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is empty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스택이 비어있는가 안 비어있는가는 뭘 보면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탑이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를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탑이 마이너스 1이면 return true 비어있다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return false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여기에 B가 물어보면 empty가 나오겠습니까? not empty가 나오겠습니까?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mpty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똑같은 함수를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하면은 Ctrl F5 눌러보겠어요. 그러면은 not empty가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푸시를 하나 한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is empty 함수입니다. 또 짬짬이 이런 일을 또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가 내가 지금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이런 스택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맨 처음엔 함수가 뭐만 필요했어요? 푸시 함수랑 팝 함수만 이제 사용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활용도가 좀 생긴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스택에 데이터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count 거기 데이터가 몇 개 남아있네 이런 얘기예요. b.count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스택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몇 개느냐 그런 걸 알아오는 함수. 뭐 이렇게 count라고 해도 되고 뭐 get count도 해도 되겠네요. get count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nteger public integer get count. 자, 스택에 데이터가 몇 개 남아 있느냐는 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스택이 비어 있을 때 탑 값이 얼마였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었죠. 그죠? 스택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 있으면 탑 값이 얼마입니까? 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개수랑 탑 값이랑 한 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탑 플러스 1을 해주게 되면은 스택에 남아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A라고 하는 스택에는 데이터 몇 개 남아있나요? 하나, 둘, 빼고 이렇게 하니까 3개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뺐으니까 또 B도 3개 남아있었는데 리셋을 하는 바람에 0개가 됐다가 또 하나를 푸시하니까 B에는 데이터 1개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3이랑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자, 3이랑 1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피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피크.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피크 함수 한번 보겠어요. 자,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 푸시라고 하는 함수, 팝이라고 하는 함수, 피크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대충 뭐 한번 보고 이제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피크라고 하는 뜻은 훔쳐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훔쳐보다. 자, 뭘 훔쳐보느냐? 스택의 맨 꼭대기에 무슨 값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팝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팝은 맨 꼭대기에 있는 값을 갖고 나와버려요. 빼버려요. 빼버리기 때문에 원래 스택에 5개가 있으면은
팝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스택의 데이터 내용이 4개가 됩니다. 그런데 피크 함수는 빼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스택의 데이터가 5개가 있으면은 그 맨 꼭대기에 있는 5번째에 있는 그 값만 알아오고 여전히 스택에 있는 내용은 5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훔쳐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유명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이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택의 여러 가지 버전을 내가 만들어 볼 텐데 여러 개 버전을 다 마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제네릭 클래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을 내가 소개를 할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택이 프로그래밍에 어떤 알고리즘을 짤 때 스택이 필요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스택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라이브러리에 스택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에 스택이 있고 그런 라이브러리에 푸시 함수랑 팝 함수랑 피크 함수 같은 게 다 있어요. is, ant 같은 함수가.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를 흉내내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그 2학기에 좀 자료구조 수업 배우고 있을 때 이제 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내용과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자료구조에서 배우는 스택을 이해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피크 함수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return 이렇게 해주면 끝이다 하는 겁니다. 자, 했더니 뭡니까? 꼭대기에 40이 있고 꼭대기 300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꼭대기에 40 있는 거 맞습니까? 40이 꼭대기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400이 팝이 돼서 나갔으니까 300이 이제 꼭대기에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함수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자, 무슨 함수 또 만들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여지가 있어요. 자, a.print b.print 이거 뭐 하는 함수겠습니까? A라고 하는 스택에 남아있는 내용을 다 프린트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스택에 남아있는 내용을 다 프린트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좀 일처리를 나중에 좀 또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서 좀 지저분하게 프로그래밍 하겠어요. 자, public void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꺽쇠가로 하나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꺽쇠 닫는다 괄호를 이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어떻게 하느냐? for integer i는 0서부터 i가 뭡니까? 탑보다 탑까지죠. 탑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탑거나 같지 작을 동안 i 플러스를 해주면서 출력을 합니다. 콘솔에 s 뭡니까? i를 갖다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빈칸을 하나 컴마를 칠까요 말까요? 컴마 안 치겠습니다. 빈칸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꺽쇠가로 열고 빙글빙글 하면서 데이터 있는 것만큼 쭉 출력을 하고 빈칸하고 출력하고 빈칸하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꺽쇠가로 닫는 거를 하고 여기다가 right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스택에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이 쭉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은 자, A 프린트를 했더니 A에는 10, 30, 40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 B에는 1000, 한 개만 집어넣었으니까 1000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더 넣으면 B에 너무 하나 있으면 좀 외로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가지고 1000 4번 넣으면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넣어봅시다. 다 실행시키게 되면은 스택에 1000, 2000, 3000, 4000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요런 거 뭐라 그랬어요? 요런 거 데이터 멤버라 그랬죠, 그죠? 이런 데이터 멤버를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포인트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데이터 멤버 X랑 이름이 또 뭡니까? 데이터 멤버 S랑 그 포멀 파라미터 X랑 쫑이 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는데 우연히 여기다 코딩을 하는데 인티저 사이즈 이렇게 코딩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짬짬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이 인티저 S랑 인티저 사이즈랑 이 인티저 사이즈랑 쫑이 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이즈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넣고 싶었는데 여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일종의 관습이 필요한데 이 관습은 사실은 C샵에서는 잘 안 쓰는 관습이에요. C샵에서는 잘 안 쓰고 자바 중에서 자바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관습인데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멤버를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해줘요. 여기다가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줍니다. 언더스코어.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적어줘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인티저 아까 사이즈가 있는 여기 사이즈 변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사이즈 변수랑 이거랑은 구별이 명확하게 언더스코어가 있는 거는 데이터 멤버 그 다음에 그냥 언더스코어 없는 거는 뭡니까? 일반 멤버 포멀 파라미터나 로컬 베리어블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하려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내가 쭉 한번 그냥 일일이 바꿔봅시다. 요거 S. 요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그어서 데이터 멤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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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준다는 거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이거 일괄적으로 잠시 멈춰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다 언더스코어를 갖다가 여기 변수들마다 다 붙였어요. 이런 관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 관습은 뭐라 그랬습니까? 관습 관례. 뭐 이걸 안 따른다고 구속이 되거나 뭐 이제 체포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관습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그래밍 양식을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 다 언더스코어를 긋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가 변수 명식을 때 다 언더스코어를 긋는 걸 해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럼 그냥 뭐 평범하게도 되고 또 어떤 회사에 갔더니 변수, 데이터 멤버 변수 이름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M자를 앞에 하나 붙입니다. 왜 M자를 붙일까요? 멤버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S, 그 다음에 M탑 앞에다 무조건 M자 하나씩 붙인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관습은 또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뭐 100%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명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프로그래머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다 하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짠 이 프로그램을 이 클래스에 뭡니까 강의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추가로 이 스택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다른 구현 방법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뭐 글로벌 어레이라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 방법, 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익셉션 핸들링 하는 방법, 또 제너릭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을 내가 소개를 할 건데, 그거 출발하는 대상을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혹은 내가 강의 자료로 배포한 게 기준이 아니라 오늘 작성한 이 프로그램을 전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프로그램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업 들을 때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옆에다 보면서 이제 따라하기 바랍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짠 간단한 스택이죠. 이 간단한 스택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또 실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포인트가 실행이 되면서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런 걸 내가 보여줬었죠. 그림판으로. 요 경우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을 내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